자, 어제 일본군 위안부 여성 그리고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해 치유의 재단인데요. 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면 한국이 과연 일본과 중국이란 그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상황인데 좀 불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은 편집위원. 네. 경찰이 등장했네요. 네, 경찰이 등장해서 저 단위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벌였고요. 네. 프랜카드를 펼쳐들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사장이 되신 분한테 누가 최루액을 쐈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소동이 일었습니다. 네. 예상됐던 상황이고, 네. 저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젊은 여학생들인데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협상을 마무리했고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를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가자는데 합의했는데 이 재단 처음 시작되는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강력히 반대할 겁니다.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한일 간의 정보 보호 협정을 맺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걸 갑자기 세우고 그다음부터 네. 이제 중국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서 시진핑 그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이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작년 말에 계속 사드 문제가 나오면서 북한 핵 문제 터지기 전이었죠. 그때 네. 굉장히 위기가 올라갈 때 박 대통령이 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타결 지었습니다. 네. 한일 위안부 장관 회담을 열려갖고 위안부 문제를 재단으로 타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ICBM 쏘면서 이제 한중 관계가 틀어졌고요. 그래갖고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지만 정식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그걸로 네. 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일본 자유대 창설기를 기념식 할 때 어떤 단체들이 가서 막 우리 군인들한테 맞고 그랬었죠. 그래서 반일 시위를 일으키면서 반사드 시위대와 합세해서 또 소녀상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테니까 네. 아마 상당히 시끄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녀상 왼쪽 어깨 위에는 파랑새 한 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쪽에서 말 없이 물끄러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시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10억 엔이라는 일본 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드는 그 대가로 지금 보셨던 저 소녀상을 치워줄 거다. 일본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니까 치워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반복적으로 아니다 얘기했지만 설명이 잘 안 되나 보죠. 그 합의문을 보게 되면요. 네. 치워준다는 명확한 문구는 없습니다. 작년 네. 12월 25일 날 나왔나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걸 고려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네.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무조건 치우는 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한일 관계가 매우 좋아지거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뭐 치워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확실하게 치워준다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가를 우리가 한 거라면 내가 이 세상을 그만두겠다고까지 김태현 교수님 얘기하고 있군요. 예. 사실은 이것이 보면은 양국 정부에서 합의해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일본군 위안부들을 사실 위한 건데 우리 위안부 전체 등록한 사람이 238분이 계셨거든요. 네. 지금 한 50여 분이 안 남아있는 다 상황인데 돌아가셨죠, 한 분. 사실은 이분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네. 여기 있는 위안부들하고 잘 대화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합의를 잘 해놨더라면 네. 사실은 이 합의에 의해서 기금이 나오고 그리고 화해 치유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위안부 소녀상도 저절로 철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위안부 소녀상도 철거하기 어렵고 이거를 통해서 양국의 어떤 치유 과정도 상당히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네.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걸 보면서 네. 그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신은미 씨 기억나시죠? 네. 그때 토론장에서 네. 고등학생이 체류탄입니까? 폭죽을 터뜨려가지고 네. 지금 처벌을 받았죠. 네. 저런 걸 보면서 지금 캡사이신 뿌린 학생들 네. 주장이 물론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저런 식으로 저건 폭력 아닙니까? 폭력이고 분명하게 어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에 저 학생들 주장을 듣던 사람이 네. 반대로 저 학생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렸다. 체류탄을 뿌렸다. 네. 이러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학생들이 아무리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거는 민주국가에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독도의 영상 보고 계신데요. 자, 우태하 촬영 감독이 이제 스스로 몸을 하늘로 붕 띄워 독도를 촬영한 겁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앞두고 있고, 일본이 계속 교과서 문제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상황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고 내년도 계속될 겁니다. 저렇게 자신을 독도 하늘에 올려 촬영하는 감독들이 있고 한데요. 저 독도의 영상 보시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일본과 같이 가고 중국 같이 하는데 걸림돌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습니다만 그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네. 작년 말에 그 한일 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합의가 없었으면은 네. 굉장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최대한 그 합의를 늦춰왔거든요. 네. 그 전까지 우리 국내 모든 그 일간지라든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대체 너무 고집이 너무 세서 네. 한일 관계를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그냥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문매를 맞았는데 이제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한일 관계를 조금 개선하려고 그러는 입장에서 네. 되니까 이제는 또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그 할머니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뜻을 네. 안 받아들였다가 지금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한일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만약에 현재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은 일본 국민들의 혐한 의식이 굉장히 지속되고 강화됩니다. 네. 국가 간 외교 관계는 나중에 봉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혐한 의식이 확산돼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한다면은 그거는 복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입장에서 네. 위안부들의 어떤 고통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합의를 했던 것은 그런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를 하고 북한 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일본 3자가 힘을 합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 합의를 했다고 이제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이 고민이 많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외교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 연말에 그 한일 간의 외무장관 회담 열어서 위안부 문제를 타결 안 지었으면 그다음에 북핵 문제 터졌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네. 운 좋게 그걸 타결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네. 개성공단 철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막 뒤늦게 팔팔 뛰었고 해서 참 저 정도 운이 좋으니까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분이 딴 건 모르겠는데 외교에 대한 감각하고 안보에 대한 감각은 꽤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아베하고 지금 우리 박 대통령이 서로 방위를 하거나 정식으로 방한을 해서 만나게 될 경우에 네. 시진핑 중국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다음에 아까 홍콩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영재 학생 북한 네. 그다음에 북한의 장성이 만약 나온 게 맞다면 그런 사람들을 중국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북아 정치를 다 춤추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 대통령이 조만간 올 하반기부터 동북아 정세에 하나의 큰 태풍을 몰고 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반사드 문제가 들어서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그거를 아마 돌파하면서 그걸 아마 대선으로 끌고 가면서 아마 한국은 정치적 요동이 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용하게 하늘에서 촬영한 독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유독 독도 위에만 뿌연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 보시고요. 정말 말 없이 날고 있는 새들 모습 보고 계십니다. 8.15 광복 이맘때만 되면 독도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도대체 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여러 패널들과 함께 자, 어제 있었던 캡사인 소동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선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